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지 혹은 우리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는 시험이나 어떤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물론 회사 생활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죠. 생각은 어디에 있죠?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있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꺼내어서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 그게 바로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사실은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좋은 글을 한번 잘 써놓으면 내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또 내가 소통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말하는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이 말과는 달리 글이란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글쓰기를 시켜보면요, 열에 9 아니면 거의 10명이 다 글쓰기를 어려워합니다. 쓰는 행위 자체가 어색하거나 힘들어서 글이 안 써지는 게 아니고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쩌면 순서의 문제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소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쓰기가 소통이라면 내가 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글을 쓰려면요, 글을 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라고만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글을 쓰고 싶은 내용 혹은 글을 쓸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글을 쓰게 해보면요, 애들이 원고지로 뭐 한 5장, 그럼 한 1000자 정도 글을 썼다고 해볼까요? 1000자 정도 글을 쓰면은요, 영락 없이 80%에서 90% 정도는 요약입니다. 거긴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뭔가를 써야 되니까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책 얘기죠. 책 얘기를 그냥 계속 받아 적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쓰는 행위일 뿐이지 내 생각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글을 마칠 때쯤에 뭔가 생각이 날 듯 말 듯해요. 그래서 한두 줄 씁니다. 근데 분량은 다 채웠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숙제 다 했고, 생각은 쓰긴 했지만 이제 시간도 충분히 채웠는데 이미 힘들어. 에너지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 생각이 나올 것 같은 그 한 줄을 써놓고 글이 끝나게 됩니다. 재밌죠?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글쓰기는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글쓰기를 시킬 때 글을 쓰라고 하기 전에 먼저 말을 해보라고 해요. 말을. 원래는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골똘히 막 입 다물고 혼자 생각한다고 생각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요. 아무것도 생각이 전개되지 않아요. 발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말로 해보라고 해요. 끄집어내라고 해요. 말로 내뱉어 보면은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술술 풀어져 나올 수 있어요. 진짜예요. 해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로 끄집어내면서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아, 잠깐만, 이거는 좀 내가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데 요건 내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져요. 뭔가 말하고 싶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흔히 말문이 트인다고 하죠. 말문이 트이지 않고서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내뱉어 봐야 돼요.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말로 내뱉는 과정은요, 재밌어요. 생각을 하라고 해서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을 시켜보면 생각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훈련하려면, 글쓰기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일수록 글을 당장에 쓰게 시키는 것보다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충분히 많이 하다 보면 그 말의 표현들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단단해지고 구체화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글에 옮겨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 말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골라내줄 수 있겠죠? 그럼 그 내용들을 첨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의 글을 첨삭할 때는 써있는 형식적인 글을 첨삭하지 말고 그 글 속에 담겨 있었던 아이들의 생각을 첨삭하라고 하거든요. 그걸 사고 첨삭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이거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말로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의 생각을 첨삭해 줄 수 있죠. 구체화시켜 줄 수 있고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때 아이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써봐. 그 생각이 날아가기 전에.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은요,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의 크기를 글자 수로 치면 200자에서 300자예요. 성인이 되면 한 600자에서 700자 정도를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등학생들이 200자, 300자 정도의 글을 생각의 준비만 돼 있다면 개요 없이도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거죠. 원고지 한쪽 정도. 요약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 그래서 글쓰기가 어려운 것은 쓰는 행위나 글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글 쓸 생각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일수록 글을 더 써봐 라고 시키시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같이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라는 이 상황에서 충분히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 내 생각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 아이도 말을 하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준비가 되면 격려해주면 돼요. 야, 너 의견 너무 멋진데? 너 그거 바로 써봐. 그렇게 하면은 글이 멋있어지죠. 아이도 알아요. 이게 그냥 요약하고 대충 막 의미 없게 분량을 채운 게 아니라 정말 짧더라도 내 생각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제 글을 잘 쓰는 거예요. 내 글이 글답거든요. 다른 애들 거 보면 다 요약하고 의미 없는 내용들로 분량 채웠는데 나는 자기 생각으로 글을 썼거든요. 뿌듯해요. 그럼 얘들은 잘하면 좋아해요. 내가 글쓰기를 잘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글쓰기가 좋아져요. 글쓰기가 왜 싫은지 아세요? 글을 못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글을 못 쓴다는 건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걸 텐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생각이 있지. 글쓰기를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리해볼게요. 글쓰기의 목적은 소통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생각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글쓰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하라고 벼랑 끝에서 등 떠미시면 안 돼요. 이야기 나눠주세요. 같이 대화해 주시고 생각을 끌어내 주시면 그 덕분에 멋진 글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주의사항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분량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분량은요,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어요. 필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필사하듯 혹은 내용을 그냥 요약하는 걸로 분량 채우는 게 글을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생각이 담겨있는, 그게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끌어져 나올 때까지 이야기 나눠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글쓰기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글을 잘 쓴다, 잘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1단계죠. 심화 단계가 있습니다. 글쓰기 심화 단계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꾸준히 또 궁금해하시는 글쓰기 혹은 교육에 관한 정보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